안녕하세요. 이대용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주택담보대출 실사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차 등의 계약을 할 때 그 주택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기타 권리 내역을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될 때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볼 줄 알아야 하므로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은 주택 구입과 관련된 등기부등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은 담보를 기초로 차주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거래입니다. 이때 은행은 주택 소유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근저당권 설정으로 등기부등본에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기타 권리관계 등을 나타내므로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면서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고 싶은 모든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등기부등본의 주소나 성명 등은 모두 안 보이게 처리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전체적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구성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사항을, 두 번째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세 번째 을구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이 아닌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등본 표제부부터 보면 상단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집 밖 건물로 표시되고 아래에 주소가 경기도 남양주시 땡땡땡 하고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주소 아래쪽 표제부에 한 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한 동 전체에 대한 건물 소재지, 건물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있는데 집합 건물, 즉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토지가 함께 표시가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아파트 한 동 전체에 대한 건물 내역과 토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실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주택에 대한 부분이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로 건물 내역, 건물 면적,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기부등본 주소 하단에 갑구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위번호 1번의 소유권 보존은 건물 신축 당시 최초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내용이고 아래쪽에 소유권의 변동 내역이 표시되어 있어서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번호 6번의 소유권 이전에서 우리는 현재의 소유자가 2019년 2월 27일 매매로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는 옆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앞서 언급한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근저당권 설정은 접수란을 보면 등기접수일은 2020년 9월 25일, 등기접수번호는 44310입니다. 등기순위는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첫 번째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1억 8,4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원금의 110%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1.1로 나눠보면 대략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았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서 대출 원금의 110%, 120%, 130% 등 설정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설정 계약서상 채권 최고액이 바로 등기부등본의 채권 최고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순위, 즉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순서가 정해진 것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 대금을 배분받을 때 보통은 근저당권 순서대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는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으므로 첫 번째가 1순위, 두 번째가 2순위 근저당권이 됩니다. 등기부 등본상 말소 표시는 취소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도만 알아도 등기부 등본의 대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해서 표제부, 갑구, 을구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등기부 등본은 주소 아래에 표제부, 한동의 건물 표시라고 되어 있어서 아파트 한 동에 대한 표제부로 아파트 한 동에 대한 건물 내역과 해당 토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 건물 명칭, 건물 내역, 집합건물인 경우 해당 토지를 함께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단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집합건물로 나와 있는데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른편 고유번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으로 부동산마다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때 해당 고유번호를 알고 있으면 고유번호만으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번호 앞 4자리 2841은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가 관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관할 등기소명은 등기부 등본상 마지막 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집합건물 경기도 남양주시 땡땡땡으로 주소가 표시되어 있어서 여기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역을 보면 주택 유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5층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합니다. 보통 5층 이상 주택은 아파트로 분류하고 4층 이하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있는데 집합건물인 경우 보통 토지 등기 내용이 함께 표시되고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등기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토지가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은 토지가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인 경우에도 등기가 완전하게 정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 등기가 별도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의 표제부는 우리가 실제 확인하고 싶은 주택에 대한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을 표시하고 있는데 먼저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표시되고 있으나 단독주택은 각각 별개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로 2003호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주택 면적은 84.99제곱미터, 하단에는 2003호에 대한 대지권의 토지 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의 표제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표제부는 다세대 주택 등기부 등본으로 집합건물로 표시되어 있고 위쪽에 한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어서 한동에 대한 건물 내역과 해당 토지 내역이 표시되어 있고 건물 내역에서 3층의 다세대 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동의 건물 표시 부분에서 우리는 주택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간쯤에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에서 101호의 주택 면적 55.08제곱미터 그리고 해당 주택에 대한 토지 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독주택의 등기부 등본은 토지와 건물로 각각 별도로 존재합니다. 먼저 토지 등기부 등본은 해당 토지의 주소,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건물 등기부 등본에서는 건물 내역에서 건물 구조와 2층 주택, 건물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해당 주택에 대한 주소 및 주택 유형, 주택 면적 등을 확인하였고 이제부터는 등기부 등본의 갑구를 통해서 소유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구를 보니 옆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적혀 있어서 여기서 우리는 주택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소유권 보조는 건물 신축 당시 최초의 소유자를 표시하고
다음 여러 번의 소유권 이전 내역은 소유자의 변동 내역을 나타내는데, 그럼 현재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확인해 보려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소유권 이전 내역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2019년 2월 27일 소유권 이전 등기로 소유자 아무개 씨가 2억 6,400만 원에 해당 주택을 매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담보 제공자가 됩니다. 즉, 주택을 소유한 자만 담보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단에 가압류 등 추가 등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등기로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데, 가자로 시작하는 등기는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